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람어 두 번째 시간에 들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람어에 있어서 관사하고 명사, 지시대명사, 그다음에 어, 그 인칭대명사. 오늘 명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은 이제 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그 명사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는 명사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명사의 앞에 있는 관사, 그다음에 전치사, 그다음에 이 명사에도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인칭대명사거든요. 인칭대명사. 예, 인칭대명사는 이제 그 사람을 가르치는 말들이죠. 사람을 가르치는 인칭대명사.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지시대명사. 그다음에 이제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의문대명사가 있어요. 의문대명사. 그래서 오늘 수업은 1교시에는 인칭대명사, 관사, 전치사, 인칭대명사 요 정도쯤 하고요. 이제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 부분은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고 이 명사가 인칭대명사도 있고 이것저것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있고 무엇 누구 의문대명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명사는 명사가 있고 또 명사가 있고 자, 명사가 여러 개 이제 나올 때 지난번에 했지만 약간 복습을 하면서 나가면요 이 명사가 바로 연계형이다. 이것도 연계형이다. 요거만 우리가 절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나 조상의 아버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절대형이니까 연계형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나의 조상 그다음에 연계형이 여기 붙었기 때문에 의 아버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고 이렇게 꾸며주고 또 뭐가 나오면 이렇게 꾸며주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부 다 명사를 꾸며줄 적에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히브리어가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 있는 예, 명사가 여기 있는 명사가 이제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가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문장 속에서. 문장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역할은 무슨 말 역할은 뭐뭐의 역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역할들은 뭐냐면 뭐뭐의 뭐뭐의 이것은 사실은 소유격이죠,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은 이게 형용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뭐의 소유격이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명사 수식. 그리고 얘들은 뭐냐? 얘들은 죽는 거예요,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그냥 죽는 거죠. 죽으니까 줄을 쫙 긋고 요 명사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문론 문장을 해석할 적에 뭐뭐의, 뭐 소유격,
형용사 이런 게 나오면은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고 얘는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사, 관사도 명사를 꾸며주고 죽고. 그러니까 오로지 남는 거는 수식을 받는 꾸밈을 받는 이 명사만이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이 명사를 어디까지를 볼 것인가, 어디까지를 이렇게 가로만 칠 것인가, 이렇게 없애버릴 것인가, 이런 거를 잘 없애버려야 눈에 이게 잘 보여요. 그냥 쭉 놓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글씨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이거 전부 다 명사 꾸며주네. 그러면 이 명사가 중요한 말이고 나머지는 뭐예요? 자기 역할 다 했으면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는 이제 다 이렇게 줄쳐버려야 돼. 그러면 이것만 나오니까 명사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명사에서 관사도 저기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전치사인데, 전치사란 무엇인가? 요 전치사란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전치사는 말 그대로 이게 앞전자잖아요. 앞전자. 그다음에 위치할 치자죠. 위치한다. 그 앞에 위치한다. 그런 말이다. 그런 말이에요. 전치사, 프리포지션. 포지션이 위치거든요. 프리가 앞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전치사, 한문으로 전치사, 영어로 프리포지션. 그러면 도대체 뭘 앞에 위치하느냐? 이 전치사는 반드시 명사 앞에 위치해요. 명사. 명사 앞에 위치한다. 그런 말을 전치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 전치사가 명사와 같이 한 짝을 이뤄요. 한 짝을 이룬다.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짝을 이뤄가지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역할. 묶여가지고 항상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전치사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명사랑 이제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전치사, 명사가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하나에 묶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떤 전치사는 이 명사에 딱 붙어가지고 뭐 빼, 레, 크. 이제 대표적인 전치사가 빼, 레, 크인데 요 세 개의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가 여기 명사랑 딱 붙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이런 거를 우리가 비분리 전치사라 그래요. 비분리 전치사. 그리고 이제 민 같은 거, 민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이 전치사는 이제 풀음인데 뭐뭐로 붙어. 이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를 분리 전치사. 그러니까 아랍어에서는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명사하고 붙었냐, 이 명사하고 떨어졌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떨어졌으면 분리전치사, 붙었으면 비분리전치사. 분리되지 않는다. 붙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치사를 잘 알아야 되겠죠.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베레크가 가장 많이 쓰이죠. 전치사가. 베레크.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저기 살펴보면은 베, 레, 나오죠. 베레크. 그래서 베레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가 뭐뭐 안에 어디 어디로 뭐 영어의 투나 인. 그런데 이제 배가 나왔을 때 뭐뭐 안에라고 하지만 어디 어디 이것으로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전치사는 뜻이 여러 개인데 전치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문장 속에 들어가서 해석할 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느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뭐 무조건 배가 나오니까 뭐뭐 안 해, 뭐뭐로 이렇게 하면 너무 다양한데 흡수를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전치사가 몇 개 없어요. 영어는 전치사가 한 60개 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데 아람어 같은 경우는 전치사가 몇 개 안 되니까 10개 뭐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할 때 이걸로만 딱 한정지어서 해석하면 나중에 이상한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문장에 따라서 문맥에 따라서 가장 좋은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람어나 이브리어는 사고를 많이 하는 언어예요. 그냥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게 아니라 이 전치사는 이렇게밖에 이걸로 비블리 전치사는 주로 이거 세 개 쓰니까 다양한 뜻이 나온다는 거죠. 그 문장 속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기본적인 뜻을 알아야 그 뜻을 가지고 다른 의미들을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베리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배는 뭐뭐 안에 뭐뭐로 기본적인 뜻은 이렇게 흘러간다. 이런 흐름을 갖는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문법이나 언어에 있어서는 어떤 흐름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이거는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무조건 막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원리, 구조, 흐름, 원리와 구조와 흐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이 아니라 팔구조 원리 아람어 이렇게 명칭을 붙인 거예요. 언어를 할 적에 그냥 아람어 공부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독특하게 팔구조 원리 아람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8가지 구조 체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원리로 이해해라. 원리로. 그냥 막 그 예전처럼 막 되레다 막 어렵게 해갖고 막 꼬리 애우고 막 하다 보면은 지쳐요. 그러다가 이건 어려운 학문이구나. 어려운 분야구나. 나하고는 너무 안 맞아. 그러고 머리 아프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 그냥 그림을 그리듯이 물이 흘러가듯이 흐름을 타야 돼, 흐름을. 그리고 구조가 딱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돼, 이게. 그리고 일정한 원리. 뭐 불규칙이라는 것도 사실은 불규칙이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이게 바로 그 약동사잖아요. 약동사 되면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해죠. 그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는 약동사를 만나면 약하게 되고, 그다음에 헬라어는 미동사를 만나면 미약해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건 왜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불규칙이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선입관이 불규칙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잘 보면은 원리나 구조로 가면요, 불규칙 안에는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발견하면 다시 쉬워지는 거예요. 쉽다. 근데 이 불규칙으로 그냥 생짜로 애우고 막 불규칙 생짜로 막 왜 저렇게 변하는지 모르고 왜 그러지? 그러면 이게 아주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하고 어렵다. 그래서 불규칙 안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더라. 그것을 알아내면 쉬워요. 이게 바로 원리죠, 원리. 구조고, 흐름이고. 이런 흐름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 8구조 원리 아람어, 8구조 원리 히브리어, 8구조 원리 헬라어 이 언어들은 이 일정한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져요. 원리가 있고 구조가 있고 흐름을 갖는다. 꼭 이걸 기억하시고 어떤 지금 공부를 해도 그걸 흐름 속에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지우고요. 그래서 백회래가 있는데 요 배가 나오면 뭐뭐 안에 뭐뭐로 이렇게 해석하고요.
내는 누구누구에게, 그다음에 무엇을 위하여. 그 두 가지 정도를 그냥 기본적으로 외워놓고 있으면 되겠죠. 캐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것도 뜻이 엄청 다양하게 나와요, 캐가.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 두 가지씩만 이렇게 외워놔야 되겠죠. 요거. 그리고 이제 문장에서 들어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왜 쉽다고 하냐면 우리가 이걸 막 만들 일이 없거든요. 왜 만들 일이 없냐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는 보고 깨닫기만 하면 돼요. 뭐 그 나라에 가서 막 회화를 할 건 아니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보고 그리고 한글로 번역을 다 해놨잖아요, 우리말로. 그러면 아, 이 단어가 한글로 이렇게 번역됐구나. 이거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는 원리만 깨달으면 사실은 아람어나 히브리어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도망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성경 속에 갇혀진 언어예요. 가두리 양식장 같은 거죠. 이렇게 성경이라고 하는 틀에 이렇게 안에 아람어하고 히브리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문법적인 원리 흐름을 타가지고 계속 그거를 보고 있으면 계속 원전을 많이 보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문법만 배우고 안 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은. 근데 문법을 배우고 그 강독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계속 성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침에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새벽 예배 마치고 한 시간은 원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원전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흐름 속에 계속 깨달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원전을 보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가 한글을 보고 영어를 보고 원전을 봐야 되는데 원전 안에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고 다 들어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보는 게 제일 또 시간상으로도 전략이 되죠. 같이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 것을 좀 전치사를 좀 다시 한번 정치사 정리하고 넘어가면 전치사는 이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예를 들면은 이제 뒤로 가야 되겠죠. 명사가 여기 오겠죠. 명사.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세트가 되어 1번 형용사가 된다. 되는 말이다. 두 번째, 부사가 되는 말이다. 이거를 원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전치사가 왜 명사랑 뭐 할 건데? 뭐 하려고?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글로 하면 이해가 되니까 원리나 이런 거는 한글로 이해를 먼저 해놓고 들어가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책상 위에 있는 사과. 여기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책상이라는 거하고 위에라는 거하고 요게 전치사고 요게 명사예요. 그러면 한 짝을 이루었죠. 한 짝을 이루어가지고 책상 위에 있는 이 말은 안 써도 이제 이미 이 안에 있는이란 말도 포함된 거예요. 있는 사과를 꾸며주고 있죠. 이 말 안 써도 이것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책상 위에 하고 사과. 그러면 이 사과는 명사거든요.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요. 사과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러면 책상 위에 있는 이라는 말로 지금 말이 바뀐 거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하나의 역할로 형용사가 됐어요. 형용사. 그다음에 이제 부사가 되는 걸 보면 여기서 형용사는
명사를 소식한다. 부사는 동사를 소식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형용사는 뭐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부사는 뭐냐? 동사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이면서 기본적인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나중에 이제 분사가 나와도 부정사가 나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 분사는 뭐냐? 나중에 배우겠지만 흐름을 잡으면요. 동사인데 동사에서 온 형용사예요. 예를 들어서 동사 가다. 근데 가고 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가다가 동사인데 가고 있는 소년. 가고 있는은 뭐냐? 형용사가 되는 거죠. 형용사. 이거는 명사가 되는 거고. 가고 있는 소년을 꾸며주겠죠. 소년. 명사를 꾸며주니까 이 말은 형용사죠. 근데 이 가고 있는이라는 말은 없어요. 가다라고 하는 거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동사에서 형용사를 써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분사라 그런다 이거죠. 분사. 아주 쉽죠. 이 원리를 파악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가면 언어가 재밌기도 하고 또 쉽게 풀려요. 부정사는 또 뭐냐? 부정사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부정사는 이거예요.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명사다. 그러니까 뭐 가다가 가는 것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는 것은 좋다. 교회 가는 것은 좋다. 그러면 이미 가다라는 게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거든요. 근데 가는 것 하면 명사가 된 거예요. 명사화. 근데 이제 명사가 돼가지고 가는 것은 좋다. 주어가 되기도 하고 목적어 되기도 하고 보어가 되기도 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 네 군데 쓰여요.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 네 군데 명사는. 그러니까 가는 것 그러면 명사가 된 거예요. 근데 가는 것이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가다라는 말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게 부정사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그 히브리어서나 아람어에서는 어, 동사에다가 앞에 전치사를 붙여요. 그러면 요게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오면은 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말이고 전치사 다음에 동사가 오면은 한 짝을 이루어 가지고 부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전치사를 배울 적에 같이 의미를 깨닫고 있어야 돼요. 전치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짝을 이루어 가지고 형용사나 부사가 되는 말이다. 이거 이제 이해하셨고 그다음에 또 전치사가 동사랑 붙을 수가 있어요. 동사랑. 영어를 예를 들면 영어도 잘 보면 to, go 이게 부정사예요. to 부정사. 영어는 to만 붙어요. 계속. 그래서 영어는 아예 to 부정사라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되고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돼요. 영어에서는. 영어는. 그래서 to go 하면 가는 것 할 수도 있고 가는 할 수도 있고 가게 되어서 부사가 될 수도 있고 가는 것 하면 명사. 세 가지 다 돼요.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 아람어나 이브리어도 이 부정사가 여러 가지로 쓰여요. 근데 일단은 명사로 쓰이는 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영어는 to만 붙기 때문에 전치사가 이것도 to가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to만 붙기 때문에 그냥 to 부정사라고 이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영어에서는. 근데 어
히브리어나 아랍어에서는 동사가 이렇게 오면 보통 이제 이게 내가 붙는데 이거 전치사거든요. 그다음에 동사. 그러면 이게 부정사인데 그러면 레 부정사 이러면 좋겠죠. 영어의 to 부정사처럼 to 부정사니까. 근데 왜 레 부정사라고 안 했냐면 이 레만 붙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to만 붙으니까 레만 붙는 게 아니라 배도 붙고 캐도 붙고 막 그래요. 따를 때 어떨 때 민자도 막 붙고. 그러니까 배나 내나 캐나 전치사 이렇게 많이 붙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붙을 수가 있어요. 동사가.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약간. 그런데 그래서 레나 배나 캐 부정사 안 하고 그냥 띄워버리고 그냥 부정사라는 말을 쓴 거예요. 부정사. 그래서 부정사는 동사에서 온 명사다. 분사는 뭐냐? 동사에서 온 형용사다. 이렇게 지금 조금 흐름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한번 들었기 때문에 분사 배울 적이 훨씬 쉬워요. 한번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부정사 배울 때도 동사에서 온 명사지 하는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또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부사가 되는 거 한번 보면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음, 나는 집 안에 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요 집이라는 거하고 아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집이 명사고 아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전치사하고 명사가 만났네. 그러면 이게 한 짝을 이루어 가지고 꾸며주는 거예요. 아까는 이거 지워졌는데 뭐 사과가 있었죠. 사과. 책상 위에 있는 사과인가? 그 사과를 꾸며줬기 때문에 형용사가 됐는데 이번에는 집 안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산다라고 하는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 그래서 이 말이 유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어떨 때는 명사를 수식하고요. 어떨 때는 동사를 수식해요. 그러니까 바로 끝나는 거는 동사예요. 그다음에 받침 니은이나 뭐뭐으로 끝나면 이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뭐 착한, 노란, 행복한 이 받침 니은으로 끝났죠? 다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명사를 꾸며줬으면 형용사, 동사를 꾸며줬으면 부사. 이 말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어, 저기 일치대명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